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언니 권전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서로 많이 읽고 계시고 유명한 책인 드림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짐론이라는 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강연자이자 많은 리더들과 경영인들한테 최고의 동기부여를 주는 어떤 사상가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생계를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올바르게 제대로 삶을 제대로 사는 것들에 대한 항상 갈증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한 7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총 8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요. 어떤 일에서든 추종자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원하는데 변화를 결정짓는 5가지 키워드는 훈련, 부, 성공, 행복, 근본 원리라고 해서 5가지 메시지를 주면서 이 책을 리드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훈련은 단순하게 훈련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훈련은 생각과 실행을 잇는 다리이다. 막연한 꿈과 성취를 결속하는 끈이며 경제적 가난을 부로 바꾸는 열쇠이다. 그만큼 나를 개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 덕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훈련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나는 그에 필요한 것을 기꺼이 하겠는지 나를 결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훈련은 기회를 끌어당기고 훈련을 통해서 훈련과 결의를 통해 목표를 높게 정한 사람들은 소극적인 영혼들이 영원히 못 보고 지나치는 기회를 낚아챈다. 그만큼 훈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많은 훈련 중에서 내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보다는 나는 내가 한다면 뭐뭐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부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선택을 누릴 수 있고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키워드도 사람마다 개개인이 성공을 생각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궁극적인 거는 개개인이 명확하게 정의해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가치의 집합에서 개인의 가치에 따라 성공의 기준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데 근본이 되는 행복과 근본 원리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총 7가지 전략이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에요. 내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거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몇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 중에서 꿈꿀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유익한 잠재력은 없다. 이 꿈이라고 하는 걸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이 책 제목도 드림리스트인데 그 꿈에 대해서 꿈이 생생하고 분명해야지만이 그것들이 끌어당길 힘이 생기고 또한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줄 데 있어서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이 목표도 잘 정의된 꿈과 마찬가지로 잘 정의된 목표여야지만이 자석과 같은 반응을 해서 끌어당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충분히 갈망할 때에만 해답과 방법, 그것을 얻는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충분히 이유를 알고 그 결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 설정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동기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동기는 인정받고자 하는 거, 두 번째는 승리하거나 성취하는 느낌, 세 번째는 가족,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첫째 동기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목표 설정을 해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실행할 때는 목표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는 내가 1년에서 10년 내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여러 가지를 제한 없이 쭉 적어본 다음에 이 단기나 장기 목표에 대한 기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건 1년짜리냐 3년짜리냐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그래서 단기와 장기 목표와 균형을 이루게 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 목표는
결과가 확정된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꾸준히 그것을 지속하고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계속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 안에서 나에게 자신감을 일으켜주고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단기적인 성취를 계속 이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취를 하면 자축하고, 또 혹시 실패나 어떤 과정이 생겨도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목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가는 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목표 설정의 진정한 가치는 그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부차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목표를 설정하느냐? 목표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술, 지식, 훈련, 그리고 리더십이 그 가치가 나 스스로를 개발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나를 개발시키는 걸로 2차적인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해서 자기개발 메시지도 나와 있고요. 능력에 대해서는 내 꿈의 목표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꿈을 크게, 정말 원대하게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꿈을 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말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라.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목표 설정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이뤄내는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할 텐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시간과 돈은 그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고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최대의 결과를 위한 세심한 투자라고 얘기할 만큼 시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쓰는 게 필요한데, 그 관리적인 거에 대해서 3파트에 시간을 다스려라 해서 전략이 또 나와 있어요. 현명한 시간 관리자가 되는 법, 시간은 모두한테 공평하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뤄가는 그 과정 안에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4가지 태도가 있는데, 내가 될 대로 되라, 그냥 표류자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루 8시간만 일할 거야 하면서 그냥 정해진 주어진 것만 쓰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일 중독처럼 하루 13시간, 1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현명한 시간 관리자가 되는 거. 그래서 더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내가 못하는 것들은 타인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빌림으로 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시간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통제해서 내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알아서 내가 못하는 거, 잘하는 걸 관리하면서 나를 못하는 건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리고 올바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전화 같은 데 낭비하는 거 하지 말래요. 전화에 대해 통제권을 가져라. 우리는 모두 비효율적인 통화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방식보다는 좀 더 나은 기술적인 거를 바꿔서 하는 것도 시간 관리에 가장 유용한 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내가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원인은 보통 여러 겹 밑에 묻혀 있대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걸 도출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록하는 것, 플래너나 메모장이나 어떤 프로젝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전략 세워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있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말 그대로 자기 개발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일보다 자기 자신을 더 열심히 연구하라. 자기 개발은 평생 지속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당신이 얼마나 갖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됨됨이를 바꾸지 않으면 늘 지금 있는 것만 갖게 될 것이다.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요. 세상의 돈을 모두 모아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에 주머니에 다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이 부의 분배가 일어나도 더 경험을 갖고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 돈을 지킬 수 있고 또는 그걸 늘려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런 부가 편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만큼 내가 나를 개발하거나 가꾸는 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성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다 얘기하지 말고 시간에 따른 가치가 아니라 나의 생산성에 따른 가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나의 가치를 더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행복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 개발해야 할 가치다.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입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균 이상의 강도로 노력하래요. 뭐 이건 진리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4계절로 비유했는데요. 삶은 언제나 기회와 역경이 혼합되어 있다. 인생은 당신이 바뀔 때 바꿀 수 있다. 상황이 더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더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4계절 안에서 봄은 내가 씨앗을 뿌리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봄에 씨앗을 내가 잘 뿌릴지 또는 가을에 잘 구걸하는 방법을 배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대요. 씨를 뿌리시겠어요? 구걸하는 방법을 배우시겠어요? 저는 씨를 뿌리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내가 만들어낸 걸 보호하는 시기라는 걸 벌레 먹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공격받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모든 가치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을은 이제 내가 만들거나 내가 향했던 것을 책임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작물이 풍부하든 빈약하든 우리는 그 작물을 완전하게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세다. 내가 한 건 없으면서 큰 열매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나를 강하게 성장하는 시기예요. 먼저 겨울이라는 게 얼마나 혹독해요. 그래서 겨울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에게 겨울은 경제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고 신체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대요. 이 세 가지 겨울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겨울을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개발의 시기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혹시 어렵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나를 개발시키는 기간을 활용하는 걸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다들 한계를 정해놓는데요. 첫 번째 미루는 한계, 두 번째 남 탓하는 한계, 세 번째 변명하는 한계. 이거 다 쓸데없다는 얘기고요.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처럼 산다고 하면 5년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기뻐하라. 그래서 계속 훈련을 통해 성장하라는 메시지 주고 있고요. 변화가 필요한 세 가지 영역은 영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개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래요. 정말 살을 빼고 싶다고 하면 버터 바르지 않은 빵을 먹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작은 것부터 성취하고 내가 자신의 능력보다 덜 행동하면 자존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존감의 부족은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면서 그 성취를 맛보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하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지식은 내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일단 자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깨달으면 그 지식을 어떻게 모을 건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필요한 것들을 재치 있게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빌려와도 괜찮고 또는 우리가 지금처럼 책이나 이런 걸 읽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을 떠나서 내가 내 잠재력을 일으키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 경청하는 거, 그리고 관찰. 성공은 단서를 남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걸 관찰을 통해서 내가 배울 방식, 행동 양식을 배우고 또는 나의 경험, 내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자아 성찰을 통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투자를 해야 된대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투자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책을 사보든지 또는 배움 교육장에 가서 뭘 배우든지 두 번째는 시간을 지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지식을 얻기 위한 투자를 반드시 할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승자와 어울려라. 인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흔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데 대인관계는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부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멀리하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래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제한하는데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제를 단절하고 그리고 사소한 만남 때문에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 있는 올바른 교제의 시작이 나를 부와 문화를 성취한 사람들 앞에 갖다 놓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있는 교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성공 계획을 도와줄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라. 운동과 영양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해줄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라. 보람있게 사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보람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비결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의 자유를 통제하라. 재정적으로 내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돈도 많이 버는 물질적인 양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내 돈을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나만의 재무 분석표를 통해서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걸 자꾸 연습해 보라고 합니다. 항로 점검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사는 기술을 배워라. 삶의 방식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돈 버는 법만 배우지 말고 잘 사는 법을 배워라. 잘 사는 법에 대한 건 다 틀리겠지만 여기서 주요 줄 수 있는 메시지는요. 내가 정신적으로 관대한 삶을 사는 거, 남한테 베풀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물질보다는 내가 올바르게 벌어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 추구인데요. 내가 인생의 사소한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어디에서 찾든 가치 있게 만드는 탁월함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삶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좋은 삶의 태도, 행위, 사고, 발견, 탐색에 관련해서 좋은 삶은 계좌의 잔고와 상관없이 충분히 성숙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온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깊은 가치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래요. 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가 나한테 자문하면서 내가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당신과 내게는 인생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창조하고 번영하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의 몫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드림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당신의 모든 곳에 붙여놓기를 하기를 바란다. 드림리스트는 결코 여러분들이 내가 막연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안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 같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계획해서 이뤄가는 장기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좋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 드림리스트에 나와 있는 7가지 전략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리스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